국방부가 지난 5년간 단 한 차례도 법정 장애인 의무 고용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방부의 공무원 장애인 고용률은 2021년 기준 2.4%로 2017년 2.67%보다 오히려 떨어졌으며 비공무원은 0.1% 오른 2.33% 수준이지만 여전히 의무 고용률을 밑도는 수치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따라 국방부가 5년간 장애인을 고용하는 대신 납부한 금액은 2021년 12월 기준 총 110억 3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2021년 기준 전체 중앙행정부처의 장애인 고용 부담금은 113억 500만 원인데 이 중 55억 6,400만 원을 국방부가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국방부를 제외한 전 부처 부담금인 57억 4,100만 원의 97%에 달해 국방부 하나가 전체 부처와 맞먹는 금액입니다. 국방부 외에도 2021년 기준 병무청 비공무원 장애인 고용률은 1.85%로 의무 고용률 3.4%의 절반을 겨우 넘기는 수준이었으며 국방부 산하 한국국방연구원은 1.71%, 방위사업청 산하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방기술품질원은 각각 1.49%, 0.98%에 그쳐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가 9월 26일부터 11월 18일까지 2022년 5차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나섭니다.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이루어질 이번 복지 사각지대 발굴은 단전, 단수 등 34종의 입수 정보를 분석해 경제적 위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선별된 약 11만 명이 그 대상입니다. 복지부는 이번 발굴에서 수원 세무녀와 같이 건강보험료 체납, 중증질환 보유 등 취약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조사 대상으로 추가 선정하고 그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가족 돌봄 청년 등 취약 청년도 조사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암, 뇌혈관, 신장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등의 중증질환 산정 특례, 정보 및 건강보험료 체납 정보를 동시에 보유한 약 1만 명을 발굴 대상으로 선정해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고 경제적 어려움 등이 있는 경우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증질환 산정 특례 정보는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을 통해 입수,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각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공무원은 사각지대 조사 대상자가 지원 필요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공공민간의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고 제공할 방침입니다. 버스 정류장에 승객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정차하는 사례가 줄어들 전망입니다. 인천시는 버스 정류소에 승객이 기다리고 있음을 버스 운전자에게 미리 알려주는 버스 승차 알림 시스템을 설치해 이달 말부터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치는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이 버스 승강장 안에 부착된 승차 버튼을 누르면 외부 LED 전광판에 승객 대기 중 알림 문구가 표출되는 장치입니다. 버스 운전자는 버스 이용 승객이 버스 정류소에 대기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정차할 수 있도록 해 무정차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민편의 장치입니다. 또한 장애인 등 교통약자 대기 중임도 미리 알려 교통약자 승객들의 불편도 덜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인천시는 9월 19일 인천 시내 버스 정류장 103개소에 버스 승차 알림 시스템 설치를 완료했으며 이 장치는 별도의 전원 없이 태양광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해 전기료 절감은 물론 탄소 중립 실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10월부터 연말까지 스포츠 강좌이용권 월 지원 금액을 1만 원 상향한다고 9월 27일 밝혔습니다. 공단의 스포츠 강좌이용권 사업은 저소득층 유청소년과 장애인의 스포츠 강좌 수강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지원 금액은 월 8만 5천 원에서 9만 5천 원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이번 조정으로 스포츠 강좌이용권 신규 수혜자는 늘어난 지원 금액을 연말까지 3개월간 받을 수 있으며 기존 스포츠 강좌이용권 수혜자 또한 10월부터 상향 지원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앞서 공단은 올해 1월부터 스포츠 강좌이용권 지원 금액을 월 8만 원에서 8만 5천 원으로 최소 지원 기간을 8개월에서 10개월로 늘린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장애인생활신문 편집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